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가보올미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바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기구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통리기무화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통리기무화문은 개항 직후에 만든 개혁기구였고요. 이 가보개혁 때 만든 개혁기구는 통리기무화문이 아니라 군국기무처였습니다. 자,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가보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 전라도에서는 동학농민군들의 그 패전개혁이 실시되고 있었겠죠.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 이거 잊지 마세요. 농민들은 패전개혁, 지금 조정에서는 군국기무처 중심의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 상황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 가보개혁에 일단 개입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김홍집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1차 가보개혁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고요? 우선 중앙행정조직을 의정부 6조 체제, 이거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졌던 전근대적인 체제잖아요. 이거를 의정부 8아문 체제로 바꿔놓습니다. 이 8아문 중 하나였던 탁지아문, 지금의 이제 경제를 주무르는 어떤 그런 부서가 되겠죠. 이 탁지아문은 재정의 일원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 사용 예산은 탁지아문으로, 그리고 이 도량형을 통일하고요. 조세의 급납화, 세금을 이제 돈으로 내는 것이죠. 이 조세의 급납화를 시행했고 은본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은본위 제도는 뭐냐면요, 은이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차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와우. 여러분들 이걸 그냥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1894년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주도의 신분제 폐지,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여기 가보개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만약 제가 양반 집안이 아니라 이 상놈 집안 출신이라면 제가 어찌 감히 가보개혁의 그 신분제 폐지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가보개혁으로 신분제 폐지가 되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이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과부의 재가, 동학농민군 이제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라, 이제 이걸 주장하거든요. 이게 이때 또 허용이 돼요. 그런데요, 이 청일전쟁, 지금 동시 상황에서 청일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청일전쟁의 승기를 일본이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개혁의 고삐를 더 쥐기 위해서 정말 친일적 인물인 박영효를 데려와서 김홍집 옆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홍집 내각의 주도로 진행된 군국기무처를 없애고요. 박영효, 김홍집 연립 내각이 탄생되죠. 바로 이들이 2차 가보개혁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선은 1차에서 보여준 여러 개혁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요, 이 고종에게 종묘에서 홍범 14조를 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8아문,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그 개혁이었잖아요. 그 의정부 8아문을 내각 7부로 좀 더 근대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의 8도 있잖아요. 8도, 전라도, 경상도 8도, 이 8도를요 23부로 개편을 하고 재판소를 설치해서 지방관의 힘을 약화시켜요. 원래 이 지방관은 사법권, 그 다음에 이제 군사권,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씩 분리시키는 거죠. 재판소 설치는 바로 지방관의 사법권을 없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는요, 근대적 교육의 서막을 울리는 바로 교육입국 조서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가보 1차, 2차 가보개혁 내용을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의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가보개혁은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국이 이제 체결한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발음 조심하세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의 랴오뚱 반도가 드디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와우. 일본이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중국 거기에다가 일본의 그 발자국을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못다 이룬 꿈을 일본이 이때서야 드디어 이루게 되네. 아유,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에서 완전히 손을 딱 떼기로 합니다. 와우.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의 역사는 굉장히 컸죠. 중국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죠. 근데 그것이 딱 끝나게 된 것, 이게 또 시모노세키 조약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일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너무 놀래고 있어요. 일본이 저런 나라였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대단한 나라 일본에게 꿀밤을 깡 때리면서 야, 너들 뭐냐? 너들 뭐해? 라고 하면서 그 일본의 독주를 막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가요. 프랑스, 독일과 함께 랴오뚱 반도를 다시 토해내라고 하죠. 형님, 우리 이 구역이야. 너희들 여기 왜 들어왔어? 형님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거 안 되지? 가라 말이야. 아직까지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기 좀 어려웠거든요. 결국 일본은요. 울면서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뭐야? 아니, 일본이 센 줄 알았더니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있네? 러시아네? 그래? 그러면 바로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한번 좀 견제해보자 라고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전대미문의 흉악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일본 주도의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요. 음력이 아닌 양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의 사용. 그리고요. 상투를 자르라는 단발령. 요거 좀 컸어요. 이건 거의 문화적 아노미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이 단발령이 사실은 을미의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홀로 남은 고종이에요. 고종의 옆에서 그 민씨 세력들과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갔던 그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니까 이제 남은 것은 고종입니다. 이제 혼자가 된 고종.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금요쌤 최태원이었습니다.